사당 1번 출근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이 두 분이 만약에 의회 진출하게 되면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이제는 아니지. 뭐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사당 1번 입구로 바꾸면 됩니다. 아, 그럴까요? 출구가 아니라 들어가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6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 원희룡, 박민식, 추경호 이른바 스타 장관들이 개각 대상이 되었는데요. 스타 장관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난 솔직히 우리 작가님이 스타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름이 알려진 장관이라고 제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번 개각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 우리 임세은 대변인. 근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뭐 저희는 사실 그런 큰 감동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수석이 바뀌었어요. 6명인가 바뀌었는데요. 뭐 국민들은 크게 달라진 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약간 어쩌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뭐 이분들 어차피 총선 나가려고 이미 준비되었던 분들 아닌가. 그래서 특별한 감동이 없고 약간 카드 돌려막기 느낌? 리볼빙? 뭐 이런 느낌입니다. 리볼빙. 네. 그래서 뭐 중폭 이러는데 그 중폭이라는 말도 참 생소해요. 이런 말 자체가요. 그리고 뭐 보니까 외교부 차관이었던 분이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간다던가, 그리고 얼마 전에 경제수석이었던 최창무 네. 수석이 경제부총리 갑자기 간다던가에 그런 뭐 어쩌라고 그 외교부 차관이 갑자기 중소벤처부 장관을 가는 희한한 사태. 그러니까.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개각이고요. 그만큼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폭이 작다. 그리고 그만큼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고위직에 하려는 사람이 진짜 없나 보다. 이 정부와 한 몸이 한 배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 추락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보여진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요. 국회에 있던 사람이 다시 여기로 가고 뭐 왔다 갔다 서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우선은 저 자막에도 스타 장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나 이렇게 스타 부를 거면은 저도 그냥 스타 패널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스타 MC시고 뭐 다 그냥 전 국민을 스타화 만드는 거 아니냐가 네. 굉장히 좀 맞지 않는 해석 같고요.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선무당이 나라 잡는 꼴 아니냐. 그래서 선무당 저는 개각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쇄신에 대한 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 더 이상 국민과 소통하고 교정할 의사는 없다라는 게 확인된 인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판타스틱 4라고 해서 이상민,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요 4명이 사실 그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던 장관들인데 그중에 원희룡, 박민식 장관만 교체가 되고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이상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쇄신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여성이 이제 3분 들어가면서 뭐 조금 더 이제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뭔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분들 6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한민국이 행정부가 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료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저렇게 6명을 그냥 딸랑 장관으로 시켜놓으면 저분들 가서 얼마나 관료들이 베껴 먹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위기의식을 갖고요. 네. 특히 저 6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능력이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철학도 안 보이지만은 저분들하고 공유되는 인식과 철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 잘 듣는 분들 앉혀놓고서 내각의 모양만 갖추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했을 때 관료들이 더 주도권을 강화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칠 해악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는 그런 인사다. 저게 봅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군요,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 두 분이 스타 패널인 건 맞아요. 예. 아, 그건 맞습니까? 예. 민망하네요. 그건. 아니 진짜. 아니 저는 아닌데 어쨌든 두 분이 스타인 건 확실히 맞고 김명찬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무슨 스타예요. 다 총선에서 낙동강 오리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박민식 장관을 무슨 스타 장관이라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름 TV에 처음 나오면은- 들어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 TV에 나오면 다 스타가 되는 겁니까? 화면에 나오면 다 스타가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설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버티게 그 자리에 있게 한 다음에 아주 나중에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다 곧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분을 내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혼자 이제 탁 또 튀겠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대통령이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관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총선에서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인기 많고 그야말로 스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스타는 맞습니다. 뭐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한동훈 이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술 안 네, 먹는? 알코올 안 먹는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냐라는 건데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콘크리트 60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뒤에 그림자로 보이는 게 한동훈 장관인데 그럼 과연 이분의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 그럼 이꼴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계속 뭐 세금 받으시면서 정치적 행보하시고 이른바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할 만큼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 갈비 뜯으시고 그만 스타 만나시고 진짜 스타 만나셨더라고요. 이정재 배우랑 만나고 하셨는데 왜 국민 세금을 왜 자꾸 사전 선거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일국의 국무위원이 왜 저렇게 한동훈 지도까지 나올 정도로 왜 국내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지 그러시려면 그냥 옷을 벗고 정치인 행보로 가시면 되지 왜 국민의 세금 받고 저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저러고 다니십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이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희대의 일들을 많이 봐요. 어떻게 국무위원이 그 장관이 저렇게 자기 정치인 행보를 하는지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본인의 정치 행보를 논의를 합니다. 낮에 업무 시간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정권은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대통령 그런데 비난도 안 부인께서 받군요. 가방도 받으시고 뭐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뭐 답답할 지경이죠. 국민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기자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언론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사진을 괜찮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뽑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은 사진이 진짜 되게 선해 보이고 잘 찍은 사진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부인에 대한 사진을 뭐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을 되게 띄워주고 열심히 밀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한 장관의 능력이나 업무 성과나 이런 거는 조금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오늘은 좀 캐릭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동훈 장관 이번에 사진을 3시간 동안 기차도 연기해서 찍길래 제가 이제 한가한 장관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한가한 장관. 네, 한가해 보여가지고 한가한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스타 장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도 인기도는 좀 있고요. 네. 주관적으로도 본인이 스타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소위 말해 연예인병, 인기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분이 그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청 있을 때만 뭐 저도 민망하게 찍는 정도인데 이분은 막 그냥 대놓고 이렇게 찍는 걸 보면 굉장히 본인에 대한 그 스타 의식은 이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드리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인데 그 전까지 저는 지금 2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동훈인데요. 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지율을 재면서 12월 달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박수근 되게 그 최수훈 상병 사건 관련된 박정훈 대령 그 특검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추이를 좀 볼 것 같아서 간동훈이고 또 하나 이제 방동훈이죠. 방동훈. 이건 이제 방패동훈인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서 대구 쪽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방동훈을 투입해가지고 방패로 쓰겠다. 네네. 그래서 전 지금 한동훈 장관은 매우 한가한 상태에서 간동훈 아니면은 방동훈이다. 전 둘 중에 하나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 무슨 네이밍도 엄청 잘하네요. 방동훈, 인기인이기 때문에 별명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별명이 많습니다. 한가 X도 있죠. 한가한? 한가한 장관으로? 아니 한가 X. 한가 X는 아니 뭐야? 그 한가한으로 이렇게 한가한 뒤에 장관을. 다른 게 있죠. 아, 또 다른 게 있어요? 아, 너무하시네 나는- 아침부터. 나는 모르는데. 전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아, 또 제가 모르는 또 뒤에 뭐 X 붙어 있는 네, 뭐가 한가 있군요. X.
알겠어요. 아, 드디어 알았어. 한가한으로 해주세요. 시간을 3시간 동안 연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가해 보여가지고 제가 한가한 장관이라고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우리 댓글에 막 알려주고 계세요. 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인규 X 나오는데 도가도는 신인규 KR, 신인규 K 이게 뭐예요? 하여튼간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준석 신당의 어쩌면 방패막이나 대항마 이런 걸로 그 역할을 축소시키고 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본인에게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럴 수 조금만 있겠다. 첨언드리면 이제 네. 방동훈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방패 한동훈으로 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을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 수준으로는 소비시키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TK 쪽으로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 TK라는 곳이 굉장히 그 표심이라는 것이 그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 전략을 세운다면은 한동훈 장관은 좀 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준석 대표 막는 용도로만 쓰고서 소진시키기에는 그러진 좀 않겠다. 너무 카드가 저는 뭐 그렇게 한동훈 카드 좋은 카드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분들은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어제부터 지역구 나갈 사람들 모집하고 그런 거 하고 있던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도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보수 내부 정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평가를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출마자들 모집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는 호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수 내부에서 호응이 오기보다는 좀 중도 무당층 내지는 보수에서 실망하고 떠나가신 분들 중에서 이제 호응층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마 근데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또 보수세가 워낙 강한 곳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카드를 좀 더 다른 용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나온다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 지역구 이런 쪽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경기 오산. 근데 안민석 의원이 기분이 나쁠까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나서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안민석 지역구에 내보낸다는 건 안민석 의원이 진짜 엄청나게 선수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하고 싸워서 이길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척점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전공이 체육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미란 그 차관을 어떻게 보면 대척점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우리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장미란 차관이 그렇죠. 예전에. 예. 그리고 이제 임명된 지가 6개월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 파악 이제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기인데 벌써 차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 차관이라는 이 자리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관이라는 자리를 너무 그 스펙 쌓기용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가 들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 사실 임명됐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국민 영웅으로서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홀랑 나온다? 그럼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럼 총선에 대한 스펙 쌓기용 차관이었냐라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솔직히 장미란 차관이 이런 식으로 소비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게 차관이 된 것도 사실은 조금, 차관은 정말 관료 출신 그쪽 정통으로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장관하고 또 다르게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 간 것도 처음에 좀 이상했지만 그것도 스펙 만들어주고 총선 내보내려고 그랬던 거냐? 이제 이런 얘기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취임 3개월 만에 장관인데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문규 씨. 그러니까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총선 나간다는 거라서 오히려 장미란 2차관은 그나마 낫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옵니다. 임명자 제가 잉크도 안 말랐겠네. 아까 그 관료들의 그 장악력이 높아진다. 제가 그걸 우려하면서 아까 그 신임 장관 6분도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문규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장미란 차관은 5개월, 네. 또 김홍일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은 6개월 만에 지금 또 자리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이 인사라고 하는 거, 정무직의 최고위직들에 대해서 기관장들인데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제안을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걸 넙섭넙섭 받아먹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국정 난맥상이라는 것이 이 인사를 통해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후임에 이제 이영표 씨가 뭐 갈지 말지 하다가 아마 안 간다는 걸로 좀 뭐 보도도 나오고 하던데 아마 고민이 많겠죠. 뭐 행정의 뜻이 있으면 뭐 가고 싶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윤석열 정부와 철학과 가치가 맞아야 가는 것이고, 갔을 때는 이제 이영표 그 초롱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분도 이제 갔을 때는 이 정치적인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인들이 그냥 스포츠만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겠다 이거보다는 뭔가 이것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정무적인 것, 그리고 민심 이런 것도 읽을 줄 모르면서 자리를 넙섭넙섭 받는 것은 전 이제는 근절돼야 된다. 그래서 장미란 차관 사태를 보면서 거의 인요한 케이스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액세서리 소모품으로 정치권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건데, 전 이런 케이스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금메달리스트들이 줄줄이 다 출마하겠네요.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립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이용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했고요. 지금 그 경기도지사 엄청 열받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도대체가 내가 취임한 이후에 13번이나 내가 이 자리에 온 지 13번이나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했군요.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다. 자,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이럴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예전에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아예 검찰이 상주를 했대요. 그래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불편했던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그냥 뭐 나올 때까지 먼지 털고 무슨 뭐 어떻게 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권이 위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엑스포 실패해서 비판이 있었고, 우리 이태원 참사 때 160여 명 가량의 우리 젊은 청춘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엑스포 못했다고. 저는 그것도 황당했어요. 사실 이태원 때 사과를 하셔야지. 엑스포 못했다 사과하는 모습. 그만큼 이제 정권의 위기임을 저는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뭐 디올백, 그 디올백 뇌물 사건 등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정에서 난맥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서 또 이 건 또 나오는 건데, 이때가 지금 우리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지겨워합니다.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계속 이래도. 저는 압수수색 때 중요하지만 그 어제 영장 범죄 사실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의 정범으로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했던 그거를 다 뒤져보겠다. 뭐 과일도 사 먹지 않았냐, 뭐 먹어도 사 먹지 않았는지 이러면서 사실은 정말 망신 주기까지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 플러스 이제 김혜경 여사를 또 총선 전에 뭔가 좀 소환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사실 그 검찰에서 이 특수수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은 이제 야당 대표기도 하고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짧고 굵게 핀셋으로 범죄 혐의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안은 저는 특수수사의 기본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김동연 지사가 어제 상당히 격앙되게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그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지사가 왔고 PC도 다 바꿨고 새로 시작을 했는데, 언제적 이재명 대표 거를 갖다가 법화 유용 사건을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네. 이건 엉뚱하다는 거고 신임 도지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핵심이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그 경기도청 사무관을 직원으로 이제 대줬던, 이제 비서로 유용했던 네. 부분이 전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직원입니다. 경기도청의 직원 똑같고요. 네. 그걸 김건희 여사한테 만약에 사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인력을 쓴다면은 뭐 V1, V2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다닌다는 용어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김혜경 여사에게 붙여준 그러면 5급 사무관 배소연 씨만 문제고, 지금 대통령실의 직원들 붙여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정말 특수수사 원칙이나 이거 지켜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특수수사를 20년 하신 분 아닙니까? 30년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기본도 이렇게 안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걸 떠나서 양심이 없고 좀 뻔뻔하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이 이전됐어요. 그리고 도청 네, 이전됐어요. 이재명 맞아요. 지사 때 도청과 지금 도청이 다릅니다. 그럼 뭐 거기서 뭘 찾을 거나요, 도대체가?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가져간 자료만 수만 건이 넘어요. 예, 근데 뭘 또 더 가져갈 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게 돼 있고 자기가 아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혀 다 모르고 오직 수사만 아니까 수사로만 지금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없고 하고 싶지 않으면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국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기가 싫은데 뭘 더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걸. 얘기하시네.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탈당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탈당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직을 위해서 당과 동지를 벌인 거냐, 뭐 개인 영달을 위한 거냐, 왜 우물에다 침을 뱉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 탈당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 네. 진작부터 뭐 본인이 계속 바람 피웠습니다. 뭐 나가겠다, 나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속셈을 드러낸 것이 이미 어떤 방송에서 본인은 의장직만 하면 어느 당에 가도 상관없다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 그런 그랬어요? 말을 했어요. 어디 정의당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자, 의장만 되면 어느 당도 괜찮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직을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신바르고 다니시는 거죠, 솔직히 아.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장직을 위해서라면 조선 노동당 가도 되는 사람 그런 분입니다. 네. 심지어 본인 어느 당 가도 괜찮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직을 그래도 위해서. 조선노동당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약간 차라리 좀 미국 가서 하원의장을 하시라고 하세요. 비유처럼 말씀을 드린 거지만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몸 다 맞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었던 이 당에 대해서 뭐 날선 비판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고 뭐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드디어 갈 분 갔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렇게 좋아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 조선노동당 얘기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한번 환영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슈퍼 빅텐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반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의장직을 줄 걸로는 생각은 안 들고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도 의장직을 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우선은 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당적을요 거의 정의당이나 녹색당 빼고는 이제 거의 다 갖게 되는 거의 트리플 크라운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이제 국민의힘까지 사관왕이 되는 거라서 전 이상민이라는 정치인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기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냐라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돼 있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여당이나 여당 바라기 같은 해바라기 같은 분이 조정훈 의원 같은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은 직책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의장이 되고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의장이 되면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이상민이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그 세금을 쓰고 왜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죠? 본인이 네. 특별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직책에만 관심 있는 이런 정치 철새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이번에는 처절하게 저는 응징을 해야 된다. 저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당화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서 나오시는 분이 그 전체주의 경향이 더 강한 용산 전체주의가 활약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온다라는 것이 제 논리 구조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날라와가지고 정착하실 곳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왜 나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탈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의 그 직책에 대한 욕망, 욕심, 탐욕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민심 동행에서 받을 마음 있으십니까? 뭐 원서는 쓰시면 받지만은 이면지로 저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면지로 그래서 쓰겠습니다. 저희 종이가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다행인 것이요. 저희가 그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철수의 맛을 느껴봐라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상민의 맛을 느껴봐라. 근데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 첨언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조정훈, 김한길, 이상민 뭐 다 들어온다 치면요. 네. 거의 이쯤 되면은 기회주의의 만남의 광장이에요. 진짜 호두과자만 팔면은 이제 완전히 만남의 광장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하시고 국민들의 민심을 네. 좀 두려워하기를 좀 촉구합니다. 아 진짜 갑자기 호두과자가 먹고 싶네요 진짜. 자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기다림에 이제 한계가 왔다. 바닥에 지금 드러난다.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랑 만났단 말이죠. 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통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도 나가고 김부겸 전 총리도 같이 합세하고 뭐 정세균 전 총리 얘기도 나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당을 만들거나 뭔가 해가지고 새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이분들 자꾸 물레방아를 돌리고 계십니다. 예.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을 더 제가 좀 더 못하는구나. 처먹으려면은 말을 못해. 예, 물레방아를 어거지로 돌리면 이제 고장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한 세대를 열심히 기여하신 분들인데 이제는 좀 원로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네.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혼자 나와가지고 전 당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까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저 세 분이 뭔가 좀 힘을 모아서 뭘 해보겠다 이러면은 뭐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또 저 세 분이 마음을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계파들의 수장들인데 네. 마음을 모으기가 쉽겠는가. 저는 그래서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안에서 내가 있다. 우리 사람들도 좀 챙겨라 라는 강한 시그널로 그렇죠. 봅니다. 사실은 좀 약간 포션을 조금 얘기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기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